이재명 대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죠. 구속은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구속은 기각시킨 판사가 쓴 표현, 혐의가 소명됐다.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그 건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사법부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검찰이 2년 넘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각이니까 검찰이 완패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예선전이죠.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 버리면 일단 내년 총선까지 넘어갈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 무죄냐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렸던 그 기각 사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892자 전문. 자, 첫 줄에 이 단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명.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거 유죄라는 거다. 본선 가면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판결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헷갈리실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소명이라는 단어는 대체 어떤 단어냐? 재판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이거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태. 무슨 말이냐? 유창훈 영장판사가 보기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사실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될 거라고 추측하는 상태. 그러니까 유죄, 무죄 했을 때 확실히 유죄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유죄일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는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표현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게 3가지 혐의였는데 가장 덜 알려진 사건이에요,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특혜는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사, 위증을 교사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건 역사가 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역사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2년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 성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때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분당 파크뷰 투켓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남의 정자동에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가 지어지는데 그 시공을 누가 맡냐면 H1 개발이라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아요. 거기 홍원표 회장. 그런데 어떤 의혹이 불거졌냐면 당시 성남시장이 김병량 성남시장인데 이 파크뷰가 높게 지어질 수 있도록 증축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김병량 성남시장이 금품을 받았다라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거에 가장 앞장서서 공격하고 나선 게 바로 그 지역 인권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을 당시에 KBS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추적 60분에 최모 PD가 이제 파고 다닌 거예요. 추적 60분 취재를 하려고. 그러다가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파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와 만나서 검사를 사칭해서 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실제로 이 전화를 통해서 김병량 성남시장은,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한테 전화한 거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일부 해요. 뭐냐면 홍 회장이 선거 때, 본인 선거 때 직원들한테 휴가를 보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
홍원표 회장이 자기한테 선거 지원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L 골프장 가서 홍 회장을 만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검사에게 전화 받은 줄 알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일부를 추정 60분에서 방영을 하고요. 일부만. 그 직후에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얘기를 해서 이 통화 녹취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김병량 성남시장은요, 어쨌든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폭로한 이재명 변호사는 그 지역에서 인기가 막 올라가요.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왜냐? 결과가 정의롭더라도 검사를 사칭하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김병량 성남시장은 나중에 안 거죠. 이 두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및 검사 사칭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검사 사칭은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어떤 일이었냐면 200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최 PD가 성남 수정구 단대동에 있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분당 파큐브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이 최 PD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이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PD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 PD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통화 녹음 전 대화 내용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검찰청이라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내 전화 안 받으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되는 최 PD가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별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최 PD가 분당 파크뷰 사건은 이제 수원지검에서 하는 거니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 되면 잘 알 겁니다. 라고 해서 코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PD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김병량 시장실에 전화를 걸었고 김병량 시장이 이제 콜백이 온 겁니다. 왜? 검사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PD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 내용입니다. 자, 수원지검 서검사입니다. 여기 알려줬죠? 서검사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시장님이라면 김병량 시장이죠. 시장님께서 홍 회장, 아까 홍 회장이라면 그 H1 건설, 이 홍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홍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마치 검사가 참고인 얘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시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화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에 이재명 변호사가 귀에 대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게 은갈치라고 이렇게 써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갈치를 받았고 이런 걸 이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최 PD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 PD가 그걸 듣고 이야기를 통화를 계속 이어갔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PD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의견이 좀 갈려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본인은 방송을 했고 본인은 기자회견을 했고 김병량 시장이 고소를 했고 두 사람 모두 검사 사칭 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탓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최 PD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얘기처럼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이름도 알려주고 이 메모지로 질문사항도 알려줬다. 그리고 이 녹음한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기자회견을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달라요. 이재명 변호사 얘기는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 최 PD가 전화하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막 알려주고 있죠. 적극적으로. 이재명 변호사는 당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 최 PD가 본인 인터뷰를 하려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온 건 맞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려고 왔고, 나는 최 PD가 김병량 고발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고 물어서, 담당 검사냐고 누구라고 물어서 알려준 것밖에 없고, 4층에서 전화를 하길래 그 나도 가담한 것처럼 보일까봐 우려해서 본인 책상으로 갖고 자, 최 PD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최 PD가 그 녹음 테이프 나보고 공개하라며 사용하라며 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한 거다. 완전히 말이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최 PD 쪽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이재명 변호사는 무고와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데요. 이 사건이 무려 15년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16년이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2번 다 지내고 경기지사 출마했을 때 불거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직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제 대선에서 딱 붙은 이후에 정치적 체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고 민주당 후보로 당시에 지금은 충북지사죠.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TV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그때 김영환 후보가 이 건을 꺼내듭니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제가 사칭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을 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누명을 썼어요. 자, 이 모 방송에서 뭐가 아니 KB 방송이죠. KBS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시장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는 이제 그 최 PD인 거죠. 그 최 PD에게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최 PD가 전화로 내가 어디 검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냥 내 사무실에서 했을 뿐인데 그걸 걸어서 마치 내가 검사 사칭하는 걸 도와준 것처럼 나는 누명을 썼다라고 토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03년에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 사칭에 공모한 거라고. 대법원 판결 보면 실제로 본인이 이 검사를 소개를 해주고 본인도 검찰에 전화하라고 옆에서 약간 부추긴 이 내용을 빼고 본인은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자마자 검찰이 이 발언은 허위사실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겁니다. 재판에 걸어요. 기소가 돼요. 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재판에서 얘기를 하냐면 난 억울하게 누명 썼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경쟁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그 지역의 그냥 인권 변호사였지만 나는 정치적 이제 잠재적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김병량 시장 재선에 방해가 될까봐 본인을 죽이려고 KBS 측과 짜고 최 PD는 고소를 취하해주고 대신 최 PD와 KBS와 김병량 시장이 짜고 나를 주범으로 몰아갔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거를 의견 형태로 밝힌 것이다 라고 재판에서 항변을 하고 그게 먹힙니다.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아요. 이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었더라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중요한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 9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또 기소가 될 판에 놓인 겁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될 걸로 이건 100% 보이죠. 무슨 얘기냐?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2018년 재판 당시에 이 재판 때 위증을 하라고 교사 누군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본인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부장판사가 그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혐의는 검찰 말이 맞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201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는데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시작될 즈음인 2018년 1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이번에 구속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김인섭 통해서 김진성 씨를 재판에 증인에 서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진상 아시죠? 이재명 오른팔. 김인섭 많이 들어보셨죠?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도 등장하지만 이재명 대표 정치 입문 초기의 오른팔. 자, 김진성, 이 사람을 모르실 겁니다. 그죠? 김진성. 이 사람 무슨 어떤 인물이냐면 김진성 씨는요. 김병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묘하죠? 자, 그러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왜 김진성 씨를 재판에 증인에 서달라고 요청했을까? 검찰이 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병량 시장이요. 2015년에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김병량 시장은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백현동 개발 참여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김진성 씨가 본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라고 검찰은 추측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럼 왜 불렀을까? 김진성 씨를요.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냈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 2002년 당시 상황은 잘 알지 않겠냐. 본인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김병량 시장이 KBS와 짜고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한 거다. 그 얘기를 좀 뒷받침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정진상 실장 통해서 김인섭 씨 통해서 김진성 씨에게 좀 증인으로 서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요. 근데 김진성 씨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18년 12월 22일 본인이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검찰 구속영장에 따르면요. 구속영장 선고서에 그 통화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내가 김 비서관에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김 비서관에게 좀 도움이 받을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죠. 당시에 2002년 당시에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김병량 측 시와 KBS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KBS 그 최 PD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뭐 증명은 안 됐었지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진성 비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뭐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요.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라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없겠냐. 김병량과 KBS 측은 이해관계가 일치됐어. 그래서 나한테 덮어 씌워야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나면 전체적으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김진성 씨가 그러면 제가 어떤 취지로 증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랬더니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 쓰시나? 내가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변론 요지서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재명 지사 이제 본인이 재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고 이제 요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김진성 씨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다. 김진성 비서에게. 보내요. 보내고 이틀 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12월 22일에 이 얘기를 나눴고 24일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변론 요지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김진성 씨가 네, 충분히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당시 최 PD한테는 KBS 최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누가? 김병량 성남시장이 기억하세요 혹시?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김진성 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는 건지는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핵심은 KBS와 시장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둘 사이에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그랬더니 김진성 씨가 그런데 제가 애매한 게요. 그때는 제가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제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김병량 시장의 선거, 다음 이제 재선 선거를 돕기 위해서 외부에 선거 캠프를 차렸는데 거기에 제가 김병량 시장 선거위에 제가 나와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라고 재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가 네, 그럼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한 게 2018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 김진성 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아까 그 변론 요지서 봤었죠? 그 요지서에 맞춰서 진술서를 써서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보냅니다. 전영수 실장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대선 과정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비서실장에게 보내요. 전영수 실장이 이 진술서를 이재명 지사에게 보내주고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해서 이제 다시 초안 수정안이 오갑니다. 어쨌든 나가기로 했죠. 그래서 2019년 1월 17일 이재명 지사 측은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4일에 증인 신문 기일이 잡혔어요. 그 전날, 그러니까 1월 23일 이재명 도지사 측 변호인이 김진성 씨에게 질문사항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준비하라는 거죠. 김병량 성남시장은 증인이라면 이제 김진성 씨죠. 김진성 씨에게 이런 취지로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취지? KBS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요. 김진성 씨는 이날 불출석합니다. 왜냐? 김진성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려고 했더니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 모셨던 그리고 본인이 존경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김병량 시장 수행비서였다고. 그 김병량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를 생각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못 나가겠다고 전영수 실장과 정진상 씨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자, 검찰은 김진성 씨가 왜 출석했다고 보느냐? 당시 앞서 설명을 드렸죠. 김진성 씨는 김병량 시장의 전 수행비서이기도 하지만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백현동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 그 대가를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증인을 출석하지 않고 틀어져 버리면 본인이 혹시 이 백현동 개발금을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해질까 봐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게 검찰 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2월 14일에 김진성 씨가 출석을 하죠. 이렇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김진성 씨,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그 외에도 이재명 시장 측에서 원하는 답을 줄줄 합니다. 자, 이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2018년에 재판에서 위증, 거짓말로 증언하도록 교사시켰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반박하죠. 검찰의 또 다른 신작 소설이라고요. 나는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환기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위증 요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 혐의를 넣었을까요? 네, 김진성 씨가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백을 합니다. 네,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김진성 씨가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서 내가 재판정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당시 KBS 최 PD 고소를 취소하기로 협의했다는, 내가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 협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실이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이에요. 그리고요, 아까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뭐 어떻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잖아요. 그게 영장에 들어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느냐? 그 통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김진성 씨가 이렇게 자백했다면 본인이 녹음을 했을 거고 그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인적 진술, 자백과 물적 증거가 있다 보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요, 영장이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는 나쁜 죄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우월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시켰고 실제로 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 2018년 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자, 이 위증 교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으로 김인섭 씨와 김진성 씨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줬고 그에 대한 품앗이, 그에 대한 일종의 대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 사이에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증교사 혐의는 중대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요.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버리면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논란이 되겠죠. 자,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건 이 위증교사 혐의만 당시에 영장에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까지 있는데 그러면 요 사건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워낙 큰 건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유창훈 판사가 내린 기각 사유 892자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다 따져볼 겁니다. 왜냐? 그걸 따져보면 이 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에 채널A 트시면 제가 뉴스A 진행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엔 뉴스A, 주말엔 동행과 뉴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